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가플러스 목요일의 남자 이강무 멘토입니다. 자, 일단 오랜 기간 동안에 숨죽였던 증시도 이제는 외국인 순환매와 함께 또 상승 기조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 시장을 두고 이야기하는 남자이죠. 자, 다음 주, 내일 또 다음 주 어떤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준비해 왔는지 또 이 한 시간 또 심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 포인트만 본다라면은 1958포인트대까지 장중에 북한발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 후반대까지 꾸준하게 상승 기조를 유지를 해왔는데요. 자, 이는 코스닥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왔죠. 코스닥도 어느덧 심리적인 지지선이 될 수 있는 혹은 아직까지는 저항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675포인트대까지 성큼 다가선 모습입니다. 종가 포인트대까지 669포인트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요. 설 명절 이후에 급락했던 증시도 어느덧 모두 다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와 오늘 동안에 이틀 동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단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지수를 이끌고 있는 대형주, 업종 대표주들 모두 다 강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에서의 수급 부분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수급이 들어왔던 포인트들이 무려 4,965억 이렇게 매수가 장 마감에 집계가 되었는데요. 자, 거래일수만 본다면 5거래일 연속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수가 설 명절 이후 지나고 난 다음에 큰 폭의 하락도 했고, 그리고 2월달 내내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었던 그런 증시였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주고 있고, 지수 역시나 곧 있으면 2,000포인트대까지도 성큼 다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사주었던 거진 5천억 규모에 가까운 순매수가요. 우리가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큰 매수세였던 것 같습니다. 일전에 한번은 간혹 이렇게 1조 원 이상도 순매수가 들어오기도 했던 것이 우리 증시였는데 5천억이 채 되지 않지만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 매매 동향에 대한 차트를 계속 보도록 하겠는데, 자, 거래일 동안에 계속 연속 매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5천억 규모가요, 무려 지난해 4월 달에 달성한 기록 이후에 상당히 거의 1년 만에 5천억 규모가 순매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정말 이렇게 외국인의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더디었던 국가였나라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자, 우리 증시 참 상당히 많이 소외되어 있었죠. 자, 이제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참 반가운데, 앞으로도 2,000포인트, 2,050포인트, 2,100포인트대까지 외국인의 순매수가 또 강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 시장을 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네. 오늘과 또 다음 주 또 어떤 시장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 또 어떤 환경에서 시장이 존재하는지 시장의 얘기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시간만큼은 저하고 함께 하는데 다양한 시장에 대한 존재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죠. 자,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빠르게 캐치를 해 갈 수 있어야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시장, 지금 올라올 때 더더욱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주도주를 매매할 수 있어야겠죠. 자, 지금 주도주가 어떤 것인지, 앞으로 주도주가 어떤 종목이 될 것인지, 그와 같은 이야기들 또 한 시간 또 알차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건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시장에 다양한 매매 전략이 있다. 자, 지금 일주일 사이에 정말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급등장이 연출되고 있죠. 하지만 2월달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급락장도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상승장도 하락장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시장인데요. 상승장에서는 지수를 좀 더 강하게, 하락장에서도 수익 나는 종목이, 급락장에서도 지수를 방어하는, 또 급등장에서도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 시장마다 유행하는 종목이 있다. 그와 같은 시장의 종목군들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시장에 어울리는 다양한 매매 전략이 있다라고 항상 강조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목요일 시간만큼은 그 지금 당장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건네드리니까요. 오늘도 또 알차게 여러분들 메모하시면서 방송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들끼리의 약속이죠. 한 주일 동안에 어떤 시장의 흐름들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 상승이 정말 빨랐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 민감주들, 지수 민감주들이 움직였다는 것이고, 자, 유난히도 최근에 와서는 대부분의 업종 대표주들이 수급에 대한 순환매가 돌면서 모두 다 강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못났던 해운주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동안 못났던 조선주들도 강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만이 오랜 기간 동안 소외받았던 철강 업종군들도 올라왔는데 이처럼 업종 순환매가 진행됐을 때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힘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죠. 업종 순환매라고 합니다. 이런 시장을. 자,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들도 올라가는 모습 보니까 정말 시장이 할만한 시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업종 순환매 이후에 할만한 시장이라고 느끼는 시장 이후부터는요, 네가 가진 거, 내가 가진 거, 그리고 다양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기 때문에 곧 있으면 중소형의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좋아질 것이다. 자, 그럼 매매 전략을 갖는다면 지난 한 주 동안은 대형주 포지션이 정말 좋았다라면 앞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포지션도 우리가 염두하고 지켜봐야 된다는 매매 전략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대형주, 중소형주 앞으로 좋아질 시장, 그리고 지수 자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닥도 좋았고 코스피도 좋았던 모두에게 좋았던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 걱정거리가 좀 생기고 있죠. G20 이후부터 해서 세계 통화에 대한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증시 환율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주에 대한 동향이 조금은 더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했을 때 N고 현상이 이루어진다라면은 계속해서 N고 지속된다라면은 수출주들도 어느 정도 선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바로 내일부터 BOJ가 진행되게 됩니다. 일단 BOJ에서 아베노미스가 얼마만큼 또 다시 한번 이야기 되는지 이 부분들을 체크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중국의 전인대와 양해가 진행되죠.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한 소비 종목군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내수주 관련된 종목군들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수출주에 대해서는 환율 동향을 좀 더 살펴보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업종 순환매는 지수 민감주들이 움직임이 강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의 흐름들이 일주일 동안 참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 시간에 강조드렸던 IT의 새로운 패러다임, 드론, VR, AR, 또 스마트 카카까지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VR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한 그런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주의 흐름도 좋았던 시장이었고요. 자, 그리고 주도주, 지금 와서는 이 주도주 패턴적인 기술적 흐름들이요. 상당히 양봉을 뽑고 난 다음에 음봉 이후에 다시 한번 양봉을 뽑는 이와 같이 양음양 패턴이 강한 또 패턴이 살아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도주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주도주 패턴주. 자, 이제 이 시장에 대한 그림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자 이 종가까지의 지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난 여름 때부터 해서 7월 달부터 해서 메르스 이후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었던 이 증시 상황이었는데, 지난 이 명절 이후에 빠르게 복귀되고 나면부터는 추세선을 바꿔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보긴 어렵지만은 이 하락 추세를 보였던 이 증시가 이제는 바닥을 잡고 완만한 비추세 구간까지는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와 같은 자리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000포인트대까지 회복 여부를 계속해서 보여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지금 믿을 구석은 2000포인트까지 가느냐 여부는 외국인에 대한 수급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외국인의 포지션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자라는 의견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어제와 오늘 같은 증시 흐름들을 본다라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북한발 이야기가 있어서 흔들림은 좀 있었지만은 어제와 오늘 양시장이 지난 이
이 3.1절 전후로 해서 갭이 연출되었기 때문에요. 갭이 출현한다는 거는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강하다는 겁니다. 갭이 이제 상승 갭이 나왔었죠. 그쵸? 상승 갭 자체가 상승에 대한 의지가 강한 투자 심리가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참여해도 좋은 시장이다라는 점 참고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향후에 하락갭이 나오게 된다면은 하락하고자 하는 매도하고자 하는 투자 심리가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장은 또 언젠가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앞서서 시장이 어떤 분위기인지 시장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이 3.1절 이전에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이슈였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지수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주말 동안 이루어지면서 일단 G20 재무장관의 회의가 시장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실은 G20 재무장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이 G20 재무장관에서 일각에서는 조금은 실망스럽다, 아쉽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런 표현 이후에 그래도 이제는 경기 부양 정책을 기대할 수 있는 경기 성장에 대한 시그널을 많이 보여줬던 G20 재무장관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 재무장관 회의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제는 경제 상태를 자연적으로 그냥 내두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공조화를 이루면서 세계가 모두 다 협력해서 그러니까 협력을 강조를 했죠. 예, 협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어떤 협력이 필요했느냐? 그동안에 모든 국가들, 특히나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저성장 정책, 저통화 정책, 이와 같이 내수에만 신경 쓰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신흥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불안감을 키우는 그런 시장에 대한 사이클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컸었는데 일단 어떤 부분들을 협력하느냐, 통화 안정화와 그리고 재정에 대한 안정화,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전에는 사실 경기 회복 시그널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양적 완화라는 이야기로 해서 계속해서 시장에 돈을 충족시켜주는 유동성이 공급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이와 같은 유동성이 다시 한번 잠기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G20에서 유동성을 풀자 세계 주요 국가 중앙은행에서 유동성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또한 경기 부양 정책을 할 수 있겠고요. 우선은 이 구조적인 부분들을 바꿔가는데 협력을 하자는 시그널이 이번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신흥국이 왜 힘들었냐면요. 주식시장 자체가 불안한 요소가 일단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빌대어서 중국의 경기 성장이 둔화되는 것처럼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정치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로 해서 저유가 문제가 또 심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일본에서 다시 한번 경기 부양 정책 의지로 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만들었지만은 주가 폭락이 연출되면서 후폭풍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선진국에서 저성장 정책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저통화 정책. 이 때문에 자금에 대한 유동성이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신흥국들이 불안한 요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나 신흥국에서 자본이 유출돼서 선진국으로 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다 보니까 상당히 주식시장이 불안감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했던 것이 바로 G20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요 국가의 경기 부양책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으로 지금 시장 일주일 동안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흐름이었는데요. 사실 G20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히 주요 국가, 일본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그리고 중국, 앞으로 유럽에서도 이야기들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앞으로 좋은 뉴스들 좋은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는 강해질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라고 하죠. 그리고 전국 정치 형상회의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양회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한 주일 동안에 이 양해와 전인대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큰데요. 우선은 경제 성장률에 대한 목표치를 발표를 할 겁니다. 지난해에 6.9% 정도를 GDP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7%대가 결국엔 깨졌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7% 이상으로 목표를 할 것인지 혹은 6.5%에서 7.5 이와 같이 밴드를 만들어서 목표치를 만들 것인지 이와 같은 이 중국에 대한 목표를 또 우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 지수 상승을 더욱더 탄력적으로 만들 것인지 요인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전국 인민대회와 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다시 한번 경제 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중국 내부에 있는 철도라든지 그 밖에 인프라, 건설,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중상층에 대한 확대 정책을 통해서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양회를 앞두고 화장품 종목군들도 그렇게 강했던 이유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 소비에 대한 이 정책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 주일이 기대되는 그런 뉴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세계 주요 국가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을 좋은 소식을 기다려보자라는 점 긍정적인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긍정적인 시간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오늘 준비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동안에 제가 CES, MWC를 보면서 지나오면서 그렇게 강조를 드렸던 스마트 토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 과거에는 이 스마트 기기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들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와 같은 스마트 기기, 특별한 스마트 기기가 새로 없었는데 이제는 MWC와 CES를 보면서 새로운 기기가 나타났다. 그래서 새로운 기기에 대한 패러다임이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명명은 스마트 토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안에 제가 계속해서 강의 목록을 보여드렸었는데 자, 드론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리고 난 다음에 관련된 종목군들 소개를 많이 해드렸고요. 대표적인 종목이 제이션 시스템이 큰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자, 그리고 VR 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강조를 드렸는데 비로소 드디어 VR 기기 종목군들이 크게 올라왔죠. 여러분들도 VR 기기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을 때는 조금은 익숙치 않은 단어였지만 이제는 VR 기기가 어떤 것인지 모두 다 친숙하게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급등세가 연출이 되었었죠. 대표적인 종목이 이렌텍과 한국큐빅, 그 밖에 동훈아나텍 등등등 많은 종목이 VR 기기로 테마로 확산이 되었다는 점은 역시나 이 VR 기기와 같은 새로운 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미리 선행했어야 한다면 앞으로 이와 같이 주목받을 수 있는 기기 혹은 주목받을 수 있는 키워드가 공부가 된다는 점 그리고 주식으로 현실화된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이 바로 AR이었는데 AR은 우리가 현실과 그리고 우리가 가상현실을 봤을 때 그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었죠. 증강현실이라는 것을 AR이라고 합니다. 자, AR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대한 이미지를 뒷 배경으로 두고 그 위에 정보화에 IT 정보화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하는 것인데 일단 이 AR에 대한 관점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신다면은 쉽게 말해서 구글 글래스와 같은 관련된 기업들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하자라는 관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 드렸던 것이 바로 스마트카였는데요. 스마트카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야기 드렸었죠. 자,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트루인 왜 이 종목을 봐야 되는지 설명도 드렸었고요. 그 밖에 스마트카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수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5번째 주제, 오늘은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여러분들이 조금, 이 단어를 상상을 해본다라면은 무언가가 앞으로 미래 공상 영화 같은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게 들릴 수 있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AI. 네, 자 어떤 것인지 제가 준비된 기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태까지 소개드렸던 드론이었고 가상현실 그리고 AR 그리고 스마트카 여러분들에게
친숙하게 그림으로 이해를 시켜드렸는데 이에 관련된 이야기들 참 오랫동안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키워드들 미리 선점해서 주식으로 또 수익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그 5번째 주제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근래 여러분들 이 기사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세돌 구단과 그리고 구글의 알파고, 바로 인공지능 된 슈퍼컴퓨터, 그쵸? 네. 둘 간의 바둑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사글 많이들 보셨고 기대하고 계시죠? 저 또한 이세돌 구단을 많이 응원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구글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인공지능 AI에 대한 기사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글뿐만 아니라 다음 기사글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IBM에서 만든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플랫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어떤 퀴즈쇼의 한 장면인데, 실질적인 사람과 퀴즈 대결을 하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우선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단순하게 입력되어 있는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과의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배워가면서 문제풀이를 가능한 그런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처럼 이 TV쇼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양한 이 프로모션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많이 소개되어 있고요. 이제는 친숙하게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 SF 영화나 미래 공상 영화가 아니라 이제 지금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알파고에 대한 뉴스만 보시더라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고 뜨겁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인공지능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인공지능 말 그대로 알아서 우리가 인간의 터치나 인간의 조언 없이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학습하고 알아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인공지능이라 하는데요. 관련된 기사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주요 IT 기업에서 바로 이 AI에 대한 기술력, 오픈소스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자, 구글이 되었든 IBM이 되었든 인공지능을 슈퍼컴퓨터를 개발을 했는데 이 개발하게 되는 이 기술력,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이 기술력을 공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오픈. 네. 자, 이 말은 즉슨 기껏 개발했는데 이것을 왜 공개하느냐? 사실 너나 할 거 없이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사물 인터넷을 생각해 보신다면요. 삼성에 대한 핸드폰을 쓰면서 삼성에 대한 가전제품을 모두 다 사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삼성의 핸드폰을 쓰더라도 LG의 TV, LG의 냉장고 혹은 중국 기업에 대한 냉장고, TV 이런 것들을 호환할 수 있도록 맞춰야 되는데 이런 오픈소스를 모두 다 공개하면서 다 같이 이것을 공동 개발에 대한 가치를 높이자는, 그러니까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소스를 공개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픈소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요. 야후,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바이두, 삼성 등등등의 우리가 알 법한 주요 IT 회사들이 모두 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서죠. 일단 호환성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 다른 기기들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이 오픈소스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은 AI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중요한 점을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는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오픈소스가 되고 있는 주요 IT 회사들의 인공지능 플랫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타나라고 하고요. 그리고 구글은 텐서플로우, 페이스북은 빅서, 그리고 바이두는 워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베레스라는 이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해서 TV라든지 그리고 냉장고라든지 그리고 세탁기라든지 이와 같은 호환성을 높이는 것이 컨트롤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이죠.
이런 것에 대한 이 플랫폼을 맞추기 위한 것을 우리가 OS 개발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각각의 요소들이 모두 다 스마트 가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 앞자에 스마트만 붙었다고 해서 똑똑한 가전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것들을 좀 더 첨가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탑재하게 되는데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탑재를 하기 위해서 이 플랫폼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두 다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소스 코드를 오픈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기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만큼 현실화되었는지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CES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자, CES가 왜 중요하고 CES에 나왔던 가전제품이라든지 스마트 기기들이 얼마만큼 상용화되었고 얼마만큼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 자, 일단 이 CES에서도 이 AI와 플러스 로봇에 대한 관점을 많이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자, 우선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은 가장 쉽게 접근이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로봇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자, 이번에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내용은 이 로봇공학에 대해서 요번 2016년 CES에서 71% 정도 이상 이 전시관이 확대되었다. 그만큼 과거보다 로봇에 대한 관점이 높아졌다. 그리고 그와 같은 로봇에 대한 공약이 소개될 것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AI와 이 로봇은 상당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인공지능 플러스 로봇, 그러니까 로봇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본다면은 음성 인식에 대한 부분들로 시작을 해서 이 구글 기업과 애플 그리고 MS 기업이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관절이 살아있는 이런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같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혹은 인텔 회사에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자동화에 대한 무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로봇 공학을 했을 때는, 다른 이 미국에 있는 회사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글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미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요. 단순하게 로봇이 아니라 또 산업화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로봇팔 시스템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공장에서 자동화를 했을 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사람을 대처해서 로봇이 대신 일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진행되어 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산업용에서도 혹은 일상생활에서 진행할 수 있게 플랫폼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VR 기기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기기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컨텐츠가 많아야지 VR 기기를 쓸 일이 많겠죠. 자, 그런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플랫폼 구공. 자,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이 명명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데, 이번에 이세돌 구단과 경합을 벌이는 알파고가 바로 이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의 시작으로 해서 어떤 기업들이 이와 같은 인공시장을 진입하고 있느냐? 자, 사실은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는, 요즘은 이 인간형에 대한 모습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우리 생활에 대한 편의시설을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 형태의 로봇도 있겠지만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로봇팔 시스템들이 많이 공장에서 상용되는 것처럼 산업화에서 쓸 수 있는 산업용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결국에는요, 친인간적으로 해서 우리의 편의시설을 도와주는 서비스용, 그리고 결국에는 자동화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산업 자동화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로봇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런 로봇 시스템을 도와주기 위한 인공지능이 탑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글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시스템, 산업혁명의 신호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산업혁명이 있었고요. 지금 3차, 4차 산업혁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새로운 신산업혁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무인 시스템이 많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요. 물론
그런 우리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을 이와 같은 로봇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자, 이 글귀 안에서의 내용들 내용들의 글귀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왓슨에 대한 이야기들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IBM에서 만든 이 왓슨은 인지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다양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왓슨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서 뭐 퀴즈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 학습 효과를 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라든지 금융 서비스 안에서도 인공지능화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자, 앞으로 많은 산업군 안에서 이 로봇 시스템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에 대한 역할이 커질 것이다라는 점을 이 기사글에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기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스마트 토이라고 했습니다. 스마트 토이라고 해서 새로운 IT 기기의 패러다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스마트 토이 중에서 알려드렸던 첫 번째, 드론 안에서도 이 인공지능이 탑재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드론, VR 기기, AR 기기, 그리고 스마트카, 그리고 오늘 AI까지, 물론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산업에 대한 산업 변화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식, 투자가 될 수 있는 돈이 되는 키워드를 찾아가셔야겠죠. 자, 우선 드론과 합쳐져서 AI 기능을 어떤 기능이 우선 되고 있느냐. 자, 일단 기사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을 만난 드론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드론에서 물론 이런 시스템들은 인간의 형태에서 조정 컨트롤이 가능하겠지만은 우선 이 드론 자체가 향후에 목표하는 것은 키워드는 물류입니다. 물류. 무인 택배 시스템. 드론이 우체부나 우체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드론이 물건을 직접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어떻게 보면은 무인 자동차까지도 이 드론 형태로 진행돼서 결국에는 사람도 물류 형태로 진행되는 그런 현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선은 이 드론이 이런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대한 사물이라든지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는 인공지능이 탑재되는 기능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이런 인공지능이 탑재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 것이냐? 항상 이야기를 드렸지만 드론도 역시나 이런 인지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에 대한 부분들, 이미지 센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항상 강조드렸던 스마트 토이 중에 하나, 스마트카에서도 인공지능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스마트카에서 돈이 되는 키워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바로 ADAS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운전자 지원 시스템 중에 하나이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자율주행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나중에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 무인차에 대한 기대감인데, 자, 보시는 화면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 시스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있을 GTS 2016이라는 박람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스마트카에 대한 부분들, 자율주행에 대한 시스템들이 소개될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AI가 탑재되는데, 이 AI 관련된 플랫폼과 컨텐츠 회사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자율주행차, 그리고 ADAS라는 단어를 꼭 메모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ADAS와 자율주행차를 시행하게끔 필요장치가 무엇이냐? 바로 카메라겠죠. 카메라. 또 여기서도 중요하게 강조를 드리는 것이 카메라 모듈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대도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AR 가상현실과 VR 가상현실과 AR 증강현실. 역시나 인공지능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최근에 와서는 이 VR 기기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이 VR 기기를 통해서 연출할 수 있는 VR 기기를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데 있어서 360도 카메라가 최근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갤럭시 시리즈 S7과 그리고 이 G5의 LG의 G5 이 새롭게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이 출시와 함께 같이 쓸 수 있는 스마트 기기들이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VR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60도 카메라인데요. LG와 삼성 모두가 360도 카메라를 모두 다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앞으로 이 증강현실 그리고 이 가상현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바로 눈에 보이는 화면, 1차원적인 화면이 아니라 고차원적으로 해서 이 주변에 대한 사물을 모두 다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넓히게 되는데요. 그런 시각을 넓히게 되는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 컴퓨팅에 대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AI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360도 카메라 자체가 이런 인지 컨트롤을 하기 위한 필요 충분한 조건이 있다라는 거. 자, 역시나 VR, AR에서도 이와 같이 인공지능 결국에는 또 카메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태까지 소개드렸던 장치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요. 제가 첫 시간과 두 번째 그리고 계속 소개드리면서 했던 것이 스마트 토이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스마트 토이 말 그대로 갖고 놀 수 있는 IT 장난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형태의 IT 스마트 기기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겠고요. 모두 다 연관성이 있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알려드릴 내용들인데요. 자, 기사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만 보아도 장소를 알아채는 인공지능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프랑스의 에펠탑의 모습인가요? 네. 근데 바로 이 사진만 참고해서 이 건축물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찾아주는 인공지능 기능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주식을 봐야 되느냐? 물 한 모금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 인공지능의 역할이 얼마만큼 커지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보 수집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정보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식적인 마인드로 어떻게 접근하느냐? 다양한 큰 방대한 이 정보를 얻기 위한 빅데이터 기술이 또 필요하겠죠. 일찍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다양한 스마트카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애플이 스마트카 개발에 박차를 가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헬스케어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삼성은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박차를 가고 있구나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구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를 해왔고 그 안에 인공지능 기능을 하는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구글은 로봇 관련된 산업을 박차를 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 기술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구글과 연결되어 있는 빅데이터 기업들 우리가 알아간다면 향후에 이 인공지능 기능 역할을 하면서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처럼 연결고리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 다른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성장성과 함께 주식이 선침해할 수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선행학습하면서 바로 얻어낸 것이 VR기기 관련된 종목들이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해야지만 돈이 되는 투자가 된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은 차트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고 사셔야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만큼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느냐? 자, AI 시장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있습니다. 바로 삼성과 LG에서 지능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인공지능 AI 이 사업권을 갖기 위해서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점
뉴스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인텔리전스 팀이 신설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LG전자도 삼성전자도 하고 있다는 점. 이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빨리 더 실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바로 주식 투자 하시는데 꼭 참고하셔야겠죠. 아주 공상적인 얘기가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화돼서 앞으로 만날 산업이기 때문에요. 이와 같은 기술력도 참고해서 보자라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사실 스마트 토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왔는데요. 앞으로도 기술화될 수 있고 현실화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참고해서 오늘과 같은 이야기들을 꼭 이해하시고 그리고 돈이 되는 키워드를 찾아가신다면은 앞으로 선행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했던 종목군들 다시 한번 리뷰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결국에는요, AI도 스마트 토이, 그러니까 드론, VR, 그리고 AR, 또 이제는 AI까지 모두 다 연결고리 되었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 소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산업 동향에 대한 키워드를 공부를 하고 난 다음 주식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을 소개해야 되는지 항상 공개방송 때 얘기 들어왔는데요. 자, 그동안에 소개해드렸던 포트폴리오의 내용들입니다. 트루이는 바로 전 시간에 스마트카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드려왔고요. 미던정자통신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카를 소개하면서 같이 함께 이야기 드렸던 바로 ADAS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죠. 자, 그리고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VR 관련된 기업으로 해서 한국큐빅과 이렌텍을 같이 함께 소개해드리면서 사실은 이 종목은 목표가를 한번 터치를 했었죠. 10,000원대에서 소개해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15,000원 이상으로 50% 이상의 수익률을 보려왔습니다. 자, 소개했던 종목군들 모두 다 차트 흐름들을 보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 드론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제이시언 시스템을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이시언 시스템 이 드론 관련된 종목군들을 소개할 때는요. CES, MWC가 열리기 이전부터 소개를 해드렸었죠. 자, 결국에는 1월 달에 CES에서 드론 상품들이 많이 소개되면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 종목이 저와 함께 공부했을 때 4,000원대에 있었던 주가가 무려 8,000원 근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단기간에 2배 이상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현재도 주가가 살아있는 모습인데요. 단기간에 2배를 올라왔지만 지금도 그 자리대를 지켜와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즉슨은요. 계속해서 단발성의 뉴스로 반짝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제이시언 시스템이 담당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드론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한 먹거리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알려드리겠지만은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내용을 안다라면 충분히 장기적인 전략도 가능하다는 점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이시언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드론 관련된 종목들 꾸준하게 관심 속에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대박플러스 목요일 이 시간에서 가장 큰 히트가 되었던 것이 VR 관련된 종목이었는데요. 이렌텍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렌텍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스마트 글래스를 만드는 회사이죠. 자, 구글 글래스와 비슷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구글 글래스가 하지 못한 이 스마트 글래스뿐만 아니라 스마트 글래스 안에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 대한 기술을 접목시키는 그런 스마트 안경을 시제품을 만든 회사입니다. 실질적으로 VR 관련된 기술을 보여준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VR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현실성이 높은 기업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이와 같은 명분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주가 상승이 가장 크게 역할되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이 종목도 CES 그리고 MWC를 앞두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5,000원대 초반의 가격에서 11,000원대까지 단기 상승을 해왔고 지금도 주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렌텍은요, 물론 단기간에 너무 빠른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는 시장에서 평가받는 기간도 있겠지만은 향후 VR 기기에 대한 부분들이 상용화되고 보편화된다라면은 이와 같은 기업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교될 수 있는 종목인데요. 바로 한국큐빅입니다.
사실 한국큐빅도 단기간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주가가 3,500원대에서 8,000원대, 8,500원 근처, 8,400원대까지 거의 2배 이상을 올라왔는데요. 이 종목도 빠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만 제가 방송에서도 소개를 드렸었죠. 이렌텍과 한국큐빅의 차이점이 얘기 드렸습니다. 한국큐빅 같은 경우에는요, 본래 사업 자체가 VR기기 사업 쪽이 아니라 VR기기가 나왔을 때 VR기기에서 적용되는 기술 이름이 홀로그램 기술인데 우리나라에서 홀로그램 기술력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한국큐빅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되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렌텍과 비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 이렌텍은 주가 상승이 꾸준했지만 한국큐빅은 주가 상승이 단발성에 그쳤다라는 점 비교가 되시게 됐죠. 자, 이처럼 두 종목 모두 다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차이점을 보이는 이유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었다는 점 역시나 여러분들이 차트적인 접근보다 그 이전에 내용을 먼저 숙지하고 간다라면은 이와 같은 주가에 대한 선별도 할 수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VR 관련된 또 카메라 모듈, 오늘만 해도 카메라 모듈에 대한 얘기들을 정말 강조를 드렸는데 앞으로 스마트카, 드론, VR 기기, 그 밖에 스마트 기기에 대한 고성장을 봤을 때 또 중요한 종목이 동훈 아나텍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스마트 기기에서 카메라 모듈 기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상장되어 있는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익숙치 않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카메라 모듈 기능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특히나 VR 기기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기능이요. 모든 것이 3D 구현되는 화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컴퓨터 그래픽에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해 줄 수 있는 손떨림 방지라든지 혹은 오토포커스 이런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동훈 아나텍이다라고 소개해드렸고요.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이런 이 오토포커스 시장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이다. 라는 점까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박플러스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11,000원대, 만원대에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 종목이 15,000원대까지, 15,250원까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요. 1차적인 목표가 무려 50% 이상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상승이 강했지만은 앞으로도 이 동훈 아나텍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 꼭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은 종목이라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최근에 가장 드렸던 트루윈에 대한 종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트루윈은 주가 큰 그림을 본다면 오랜 기간 동안에 주가 하향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 트루윈이 할 수 있는 역할은요, 앞으로 스마트카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스마트카 키워드들, ADAS,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안에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관심 못 받지만 앞으로 장기화될 수 있는 현대차에서 대부분의 센서 기술을 알고 있는 회사가 트루윈이다라고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바닥거리는 종목이지만 성장성이 무한하다는 점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지지난 시간에 얘기드렸던 미동전자통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동전자통신은 대체로 블랙박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블랙박스를 만드는 회사가 이 차량용에서 들어가는 카메라에 대한 여러 가지 다기능 산업들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미동전자통신은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ADAS 이와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ADAS라고 소개된 기업 중에 유일무이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LG 이노텍이라든지 현대모비스에서도 이와 같은 기술 소개를 하겠지만은 일단 시장에서 가장 먼저 ADAS라는 단어를 언급한 회사가 바로 미동전자통신이라는 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최초로 얘기를 해왔고요. 그리고 주가 상승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거래량이 또 다시 한번 급증하면서 스마트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처럼 시장에 대한 명분과 이유와 스토리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이렇게 해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보여드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내용들 꼭 숙지해서 주식을 발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종목들까지 소개해드렸는데 앞으로도 이 준비된 자료들과 준비된 내용들과 함께 꼭 선행할 수 있는 내용들 꼭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론과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지금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지금 시장을 두고 이야기를 준비해 올 테니까요. 많은 분들 꼭 목요일 놓치지 마시고 자리에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